폭식 후에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게 바로 16대 8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 후에 뭘 먼저 드셨나요? 이때 갑자기 확 들이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맞습니다. 살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먹으면 간헐적 단식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식이 조절 말고도 폭식 후에 지방을 확실히 녹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폭식 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덜 찐다고 하는데 단식 후에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먹방 찍듯이 수천 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해도 사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과도한 칼로리를 즉시 지방으로 저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칼로리가 넘치게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폭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게 바로 16대 8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선 폭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도한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호르몬인데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거죠. 인슐린 호르몬의 특징은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 이 인슐린이 지방을 합성시키라는 살찌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과식이나 폭식이 반복되고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면 인슐린이 세포 구석구석에 당을 전달하려고 해도 세포가 그 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무 자주 배달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지친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던 당이 세포로 못 가고 이 혈관 안에 계속 머무르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결국 그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살이 찝니다. 이 살찌는 과정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16시간이고요. 단식 시간대별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소화 흡수기이고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포에 당을 공급해요. 남은 당은 1차적으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죠. 4시간에서 8시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해요.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이 돼요. 드디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12시간에서 16시간, 이 구간이 황금 시간대예요. 인슐린 수치는 충분히 낮아져 있고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시간대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요.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오스미 교수가 밝힌 이 현상은요,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16시간에서 24시간이 되면 오토파지가 더욱 활발해지고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왜 16시간이 적정한 시간일까요? 첫째로 12시간을 넘어야 본격적인 지방 연소가 시작되는데요. 16시간이면 충분한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24시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죠. 셋째로는 16대 8은 자연스럽게 아침을 건너뛰는 패턴이라서 실천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딱 12시간이잖아요. 여러 연구에서 16시간 단식이 체중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공복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나 저혈압,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무조건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16시간 간헐적 단식 후에 첫 식사가 중요한데요.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단식의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이걸 잘 해야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 후에 뭘 먼저 드셨나요? 혹시 배고프다고 밥부터 허겁지겁 드셨나요? 아이고, 그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16시간 동안 쉬고 있던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난 거랑 같아요. 이때 갑자기 단순당이나 흰밥을 확 들이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살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면 달라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거든요. 이게 뭘 하냐면 뒤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16시간 단식으로 장내 미생물들이 굶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좋은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아시죠?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16시간 단식 동안 우리 몸은 일부 근육 단백질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근육이 유지돼야 기초 대사율도 유지되니까요. 살도 계속 빠질 수 있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이 식이성 열 발생이라는 걸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먹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계속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화할 때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모시키는데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소모해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30kcal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건강한 지방도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이에요. 16시간 굶었는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단식으로 활성화된 지방 연소모들을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시켜요. 게다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서 단식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도 보충해주고요. 또한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과식도 막아주죠.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로 방어막을 치고 단백질로 근육을 보호하고 또 대사를 높여주고요.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16시간 단식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간헐적 단식 후 식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단백질인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보통의 체중 조절 식단에서도 단백질은 가장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럼 16시간 단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써요. 이걸 쉽게 말해서 근육을 녹여서 연료로 쓴다는 거죠. 아니, 지방을 태운다면서 왜 근육을 써요? 네, 지방도 태우지만 뇌는 포도당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근육 단백질도 희생시켜요. 그래서 단식 후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이 즉시 회복됩니다. 단식 중에 손실된 근육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해 주는 거죠. 특히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계란, 닭가슴살, 이 류신이 풍부해요. 둘째, 대사율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섭취 칼로리의 5에서 10%만 소화하는 데 쓰는데요.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를 쓰죠.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그냥 소화하느라 태워진다는 거예요. 먹어서 흡수하는 와중에도 공짜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셈이죠. 셋째, 혈당이 안정돼요. 단식 후에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특히나 단식 후에는 과식 위험이 높아져서 조심해야 되죠. 넷째로 포만감이 오래가요. 단백질은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을 억제하고 펩타이드 YY라는 포만감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실제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연구 발표들이 매우 많습니다. 드시는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하고요.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적당해요. 체중이 60kg이면 한 끼에 2-30g 정도가 계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반모 정도의 양이에요. 폭식 후에 또 고기를 먹자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죠. 사실 고기 외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어요.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저는 아침마다 계란 2개씩 먹는데요. 삶아서 먹거나 구운 계란 쿠팡에서 배달시켜서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었어요.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유산균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폭식으로 장이 예민해져 있을 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에서 1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서 특히 중장년층에 좋죠. 연두부로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뭐 다 좋아요. 이런 콩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도움이 돼요. 다만 콩은 제대로 푹 익혀서 드셔야 돼요.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한 줌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호두에는 4에서 5g 정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키노아. 키노아 아시나요? 남미에서 온 곡물인데요. 다른 곡물과 달리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삶은 퀴노아 한 컵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거든요. 밥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즈류죠.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아요. 100g에 단백질이 11g 정도 들어있어요. 다만 나트륨도 들어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육류가 아닌 단백질, 대표적인 것들만 리스트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폭식 후에 단백질 좀 먹어야겠다 하실 때 꼭 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소개한 식품들로도 충분해요. 조리도 필요 없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부터 냉장고에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 꼭 채워 넣으세요. 그럼 폭식 후에도 걱정 없으실 겁니다. 폭식 후 확실하게 지방을 녹이는 운동 방법 추천해 주세요. 식이 조절 말고도 폭식 후에 지방을 확실히 녹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강도 운동을 30분에서 45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강도 운동일까요? 격렬한 고강도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많이 태우고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지방 연소 구간이라고 해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을 연료로 써요.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이 정도 강도죠. 운동하면 섭취한 당분들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글리코겐에 저장이 되면 살로 안 가고 에너지로 써서 없앨 수 있거든요. 중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가는 특급 배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운동하면 더 배고파지지 않나요? 운동하고 나서 더 많이 먹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중강도 운동 후에는 식욕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식욕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후가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면 무리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무난해요.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 약간 숨이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죠. 집에서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이 있다면 더 좋고요. 수영도 훌륭한 중강도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중강도, 한두 마디 겨우 할 수 있으면 고강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저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한다, 체질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단이나 운동이나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사실 다이어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하시면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식욕닥터 남원장을 통해서 행복한 다이어트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쉽게 찾아오시도록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아울러 떠먹여주는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